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3명을 기록하며 지난 11월 말 이후 처음 200명대로 떨어진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발생은 273명, 해외 유입은 30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24일부터 들어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4일부터 수일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고령층 접종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의 불확실성 대응 차원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일자리 10개 중 1개가 향후 자동화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OECD는 어제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발간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개별 일자리의 업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자동화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의 비중은 10%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1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OECD는 이번 수치는 잠재적인 일자리 파괴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기술로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OCI는 세계 1위 태양광 웨이퍼 제조사인 중국의 론지솔라와 9,300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ECD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MSB는 2024년까지 론지솔라에 8억 4,550만 달러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공급합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2019년 OCI의 연결 기준 매출액의 35% 수준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젠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권위에 따르면 시젠은 2011년에서 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이미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 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어제 시젠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 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가 콘텐츠 기업 엠스토리 허브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어제 컴투스는 엠스토리 허브의 지분 18.6%를 46억 5천만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설립된 엠스토리 허브는 주요 플랫폼에서 웹소설, 웹툰 등 600편을 서비스했으며 여러 콘텐츠 제작사의 인수, 제휴 등을 통해 다수 유명 지적 재산, IP를 확보했습니다. 컴투스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지속 성장하는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륨 톡신 제제 이노톡스 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 정지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대전식약청장이 내린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했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